흐느끼는 소리였어요. 흐흐흐흐흐흐흐. 이 소리가 나면서 거기로 올라가는데 이게 저만 보고 저만 들었다 그러면은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지난주 라이브 때 코비의 TV 구독자 떡보님께서 해준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역사가 깊은 동네입니다. 경기도 광주 외곽에 있는 동네인데요. 지금은 제 나이가 40대 초반이지만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군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요즘 세대분들은 모르실 텐데 제가 어릴 때도 기브미 초콜릿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군들이 장갑차를 타고 가면서 막 쫓아오는 어린아이들한테 초콜릿이랑 아니면 캔에 들어있는 콩 같은 거 막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이 동네가 시골이었어요. 그때만 해도요. 아무튼 제가 살던 그 동네에서 한 30분 정도를 걸어 윗마을까지 산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면 완전 산 꼭대기에는 수도원이 있었고요. 그 중간쯤에 별장이 두 채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유지라고 해야 될 정도로 부가 넘치는 한 부부의 소유로 직접 살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별장들 가장 아래쪽으로 또 다른 별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채 주변으로 밤나무가 워낙 많았거든요. 게다가 열리는 밤 알맹이들도 워낙 크다 보니까 애들이건 어른들이건 밤을 줍기 위해서 막 그 근처에 오르기도 했어요. 또 그 주변엔 아무런 인가도 없었고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마을에서는 구경도 못 해봤던 농구 골대라는 게 그 별채에는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곳 부지가 워낙 넓기도 넓었고요. 아무튼 사건 당시 그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친구들과 함께 밤을 주우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때가 해가 지기 전이었는데요. 해가 길다 보니까 한 6시, 7시 정도였는데도 막 밤을 줍고 있었어요. 한두 살 많은 형이랑 어린 동생들이랑 해가지고 다 초등학생들이었는데 점점 해가 저물고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이제 내려가자 하고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그때 저는 우연히 진짜 무심하게 별장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요. 그런데 하얀색 소복이 보였어요. 눈부실 정도의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였고 머리카락이 아주 새카맣게 길었어요. 분명 여자였습니다. 그게 별장 앞쪽을 미끄러지듯 바람처럼 너무나도 가볍게 미끄러지듯 산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별장 쪽을 슥 지나가는데 그와 동시에 들렸던 소리는 여자가 흐느끼며 우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이게 저만 보고 들었다고 한다면 헛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있던 애들 전부 동시에 그 흐느끼는 소리에 반응을 해서 그쪽을 쳐다본 거예요. 그렇게 저희 4명이 동시에 그걸 보고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어린애들이니까 등산화 같은 걸 신었을 리는 만무하고 그냥 슬리퍼를 신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게 밤나무 숲을 그냥 막 뛰어내려가다 보니까 저는 슬리퍼가 다 벗겨져서 양 발에 진짜 밤가시가 수백 개 정도는 박혔어요. 그게 살짝 박힌 정도가 아니라 막 혈관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집에서 제거해낼 정도가 아니라서 병원에서 거의 3개월 정도를 치료했고 걷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엄마한테는 뭘 어떻게 했길래 밤가시가 이렇게 찔려서 왔냐 하면서 혼이 났고 어딜 갔다 왔냐고 묻는 물음에 저는 울면서 이야기했죠. 애들이랑 윗마을에 밤 주우러 갔었는데 산속 건물에서
여자 귀신을 봤어. 애들이랑 다 같이 말이야. 그래서 도망치다가 이렇게 됐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낮엔 모르겠지만 해질녘만 돼도 어른들조차도 그곳에 안 가는 곳이라고 아주 소문이 난 곳이었대요. 하지만 우린 몰랐던 거죠. 제가 이 동네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살았는데 저 말고도 저랑 같이 갔던 애들도 부모님께 당연히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이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떠돌았어요. 어차피 부모님들도 다 한 동네 살던 같은 세대다 보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귀신을 본 게 못내 신경 쓰였던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봤다는 것에 대해 이모한테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왜냐하면 저희 이모가 무속인이었거든요. 제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나쁜 영향을 받을까 걱정했던 거죠. 근데 이모는 어머니 언니이고 또 이 동네에서 태어났고 훨씬 더 오래전부터 살았다 보니까 이 동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셨어요. 그 별장이 역사가 되게 깊은 별장이래요. 전쟁 때 미군이 주둔을 하고 미국풍의 신문이나 잡지 이런 게 내부에도 많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게 미군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을 시절 이 동네 처녀를 몇몇 나쁜 미군들이 몹쓸 짓을 하고는 거기 별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에 시체를 유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이건 저도 나중에 어머니를 통해 들은 이야기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밤에 그 별장 우물에서 여자의 머리가 둥둥 떠다닌다. 이런 소문들도 어른들 사이에서 돌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는 샤워 시설이 있는데 밤에 가보면 막 핏자국들이 찍혀 있거나 아니면 그 핏방울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소문도 돌았대요. 그러다 보니 원한이 있는 귀신이 별장을 떠돌아다니니까 해가 지면 그쪽에 발을 들이지 말라.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별장의 주인 부부도 그곳에 머무는 동안 밤에는 거기에서 나오질 못하셨대요. 그 부부조차도 사는 동안 그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를 계속 들어왔대요. 별장이 처분이 돼야 이사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처분될 때까지 머물면서 밤마다 그 여자 울음소리 때문에 벌벌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소문들을 이 동네 어르신들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최근에 제가 서울에 살다가 본집으로 돌아오면서 뭔가 그때 생각에 다시 한번 그 별장에 가봤어요. 어린 시절 기억도 있고 또 공포 쪽으로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별장 방향으로 향했는데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는 큰 교회가 하나 생겼고 그 들어가는 입구는 철문으로 아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놨더라고요. 아예 길이 뚝 끊어지게 되어버린 건데 현재는 그곳에 들어갈 방법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